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제 남자친구의 감정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저한테 미련이 남아있을까요? 후폭풍은 올까요? 꼭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해법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인간들의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원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미워지기도 하고, 복수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순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호감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외를 시켜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복수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그 내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있고 그 감정들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기도 합니다. 미르코의 생존연애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속이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바이오 리듬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파악을 하지도 못합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막 뛰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감정이 뛰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판단은요, 굉장히 엉터리입니다. 이걸 반업효과라고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한 존재입니다. 그게 심리학의 반음 효과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한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또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마음이 시시각각 변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행동은요, 굉장히 쓸데없는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이 마음이 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상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끄는 가장 큰 흐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상황과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와 저저번 강의에서 이야기 자세하게 해드렸죠. 어머니 밥상 이야기하면서 그거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보고 오세요. 어머니 밥상 이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의 순간적인 감정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만드느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화하고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상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우리 미르코 생존연애 TV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세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상황에 맞게 제대로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확률은 100%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상황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은 스트레스와 에너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집중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부분 권태기 이별 사례를 보면 대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도 있고, 처음이라 에너지도 대부분 넘치고 여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여유도 있고 스트레스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작은 다툼이 일어나도 대부분 심각하게 보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중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에너지 컨트롤에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에너지 밥그릇이 있는데 그 에너지 밥그릇에 있는 밥그릇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 버렸다. 그래서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 고갈 현상을 겪고 의욕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어하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연인 관계를 떠나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한 상태야, 에너지 탈진을 한 상태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의욕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이전과 좀 달라졌냐, 너 변했다,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가하면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황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 내가 그만할게, 내가 능력이 안 된다, 내가 문제니까 내가 떠나면 되지, 이 일이 해결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이어나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부담스럽고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에너지 밥그릇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탈진한 상태인데 누군가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자꾸 나를 봐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매우 화내거나 짜증내고 여러분에게 떨어지라고 얘기했죠. 아, 나도 힘든데 야 좀 떨어져. 나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니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은 나 어떻게 해. 짜증내고 화내고 떨어지라고 경고하겠죠. 야, 너 떨어져. 안 떨어지면 나 진짜 다음번에 화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헤어질 때 딱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인간을 이해를 할 때 이성적인 이 두뇌로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힘이 다 떨어져서 탈진해서 혼자 서 있기 힘든 사람에게 내가 기대고 상대방에게 어떤 걸 요구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별할 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뭐 상담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결혼 뭐 이해관계에서 오는 그런 지침도 있을 거고 거리에서 오는 피곤함도 있을 거고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권태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권태기 증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권태기가 왔다면요 이런 증상을 보일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하면서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남자친구,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요. 얘는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는데 인스타는 들어가서 좋아요는 누르네? 이 사람 나한테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은 마시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은 안 하고 잠수 타고. 이런 남자친구의 행동을 이해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지 이걸 이해해주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내 프레임 안에 들어와도 되는지, 나의 세상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성인으로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원인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것과 에너지가 바닥인 것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에너지가 바닥인데 자기가 할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의욕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같이 받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감정적으로 지치고 에너지나 의욕이 바닥으로 점점 치닫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것과 에너지가 바닥인 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이 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게임 속으로 도망쳐버리고 난 현실에서 있기 싫어. 게임 속으로 도망가 버리면 됩니다. 게임 속에 몰입해 있는 동안은 잠깐 현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누워서 인스타는 하는 거죠. 이게 쉬고 있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마셔서 세상을 잠깐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성욕을 채우는 행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욕을 해소하려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은 성욕을 채우려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 굉장히 일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게임도 그렇고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속으로 도망가면 밤새 게임을 하면 내 몸은 피곤해지겠죠.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술 마시면 몸베리겠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순간적으로 풀리는 것 같지만 몸에 피곤하고 의욕이 떨어져서 또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추가로 잠수 타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견디기 힘드니까. 오늘은 권태기 증상과 해결책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